오늘을 알고 내일을 대비해야 돈이 잡힌다. 쇼미더스탁 시즌2 진행의 장유리다입니다. 자, 오늘 월요일 시장 그래도 기분 좋은 상승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그 안에서도 곳곳에 또 테마주가 될 만한 종목들도 껑충껑충 올라가기도 했는데요. 자,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의 계좌는 어떠셨을까요? 시장의 흐름을 정리해보고요. 나의 종목에 대한 고민들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3772번으로 다비드 세 글자 보내주시면 다비드 전문가님 노란 톡방 들어간 링크 저희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먼저 출연자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주식시장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는 세 개의 키워드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중국 소비주, 원전주, 미디어주 이렇게 해서 테마주들을 좀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일본 불매 운동과 관련해서 중국 소비주들도 다시 한번 들썩이는 움직임 보여줬고요. 원전주가 다시 한번 오랜만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미디어주 진짜 오랜만에 이 종목 역시도 볼 수밖에 없었는데 먼저 중국 소비주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시죠. 일본에 대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소식으로 인해서 반감으로 봐야 될까요? 이 반발 매수 심리로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껑충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중국의 반일 감정 고조 속에서 국내에서는 관련주들이 반사이익을 볼 수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더해지고 있는 건데요. 뭐 화장품, 여행, 면세 관련 테마들 다시 한번 떠오릅니다. 부방 같은 경우는 11%,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10%, 그리고 한샘 MK도 5%대로 고르게 중국 소비주들이 움직이는데요. 왔을 때 유커들이 또 지난 금요일 기사를 보면은 밥솥을 가장 많이 샀다라고 하면서 시간에서 금요일 시장 쿠쿠홈홀딩스 관련 종목이 껑충 뛰었는데 정규장 역시도 긴 윗꼬리를 달면서 양봉 캔들 보이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런 테마주들도 다시 한번 좀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원전 섹터도 좀 보실까요? 한수원, 현대건설, 미 SMR 개발사와 좀 협력하겠다라는 모멘텀이 또 오랜만에 부각을 받게 되면서 이 SMR 수주 규모가 최대 4조 원을 좀 육박하겠다라는 전망들도 나옵니다. 업황에 대한 이제 활성화가 되는 거 아니야? 주가에는 이렇게 녹여들었고요. 서전기전이 상한가, 오르비텍은 올랐습니다. 28% 급등, 한신기계 21%대로 원전 관련주들의 테마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볼 만한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볼 만한 종목은 미디어주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난주 금요일 시간회에서 YTN, IMBC 등 관련주들이 껑충껑충 뛰었는데요. 이런 모멘텀은 신임 방통위원장이 또 이제 얘기가 되면서 공영방송 구조 개혁에 대한 공언들이 나왔습니다. 시간에 금요일날 나왔던 종목들이 오늘 개장하고서 오전장에 가장 강렬한 시세 분출을 나타냈다는 점 나타나고 있는데요. 시세 연속성, 시간에 있던 종목들이 계속 정규장에 에서도 흐름에 부각받고 있다는 것도 체크해 보셔야 될 포인트입니다. YTN 27%, IMBC 14%, 한국경제는 6%대로 오늘 강세 보이면서 거래를 마칩니다. 그럼 이어지는 오늘의 시간외 특징주들도 점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코콤입니다. 워낙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있으면서 이제 보안에 대한 이 CCTV에 대한 이야기들이 더욱더 부각받았죠. 오늘도 역시나 시간에 10%대로 껑충 뛰어 올랐는데요. 행안부에서 시와 도에 CCTV 확대 설치를 요청하는 또 소식들이 나오게 되면서 코콤이 부각받습니다. 마음 AI 역시도 오늘 또 흐름 좋았습니다. 시간에 보시면 삼성, 현대, 마음 AI 전격 방문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여기랑 결합됐을 때 실적과도 연관되지 않을까라면서 큰 수주에 대한 모멘텀의 기대감이 있는 건데요. 시간으로 10%대 껑충 뛰어 올랐다는 점 체크해 볼 만한 대목이고요. GW 바이텍도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마감 후에 소송 등의 판결 결정이 나왔는데 타법인 주식, 출자증권, 양도 결정을 정정됐다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조금 더 시장에 이 종목이 부각이 받는 건 긍정적인 좀 이야기들이 나왔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관련
관련주들 내일 정규장의 흐름 어떻게 흘러갈지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상황 좀 이렇게 읊어드렸고요. 또 전문가님 모시고 시장에 대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쇼미더스탁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은 다비드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다비드 전문가님, 네. 지난주에 오리콤 얘기해 주셨잖아요. 아, 네, 꽤. 근데 네, 수익률이 거의 뭐 18% 이상 좀 껑충 뛰어오르는 모습 보이면서 굉장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 쭉 계속 가져가도 괜찮은 건가요? 뭐 변동이 굴곡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올라갔다가 또 이제 조정도 나왔다가 근데 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한 주 안에 두 자리 수익에 대한 목표는 달성이 된 것 같고 제가 잠시 후에 이제 AS 시간에서도 좀 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제가 뭐 노란톡방에서도 우리 시청자분들께 뭐 두 자리 그 일절이 되면서 좀 뭐 매도 의견들도 같이 드리곤 했었죠. 그래서 뭐 좋은 그림은 뭐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방송을 통해서도 제가 또 한 주 안에 또 두 자리 익절을 할 수 있는 또 좋은 전략들을 준비를 해갖고 왔으니까 많이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수익 내신 분들께는 축하드리고 오늘도 또 열심히 또 좋은 방송 이어가면서 또 우리가 수익 낼 수 있는 또 좋은 종목들 한번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콤 들고 계신 분들 수익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자, 노란톡방 함께 오시면요. 여러분들 이런 오리콤 같은 종목들 선별하는 방법 아실 수가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다비드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QR코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QR코드 스캔하셔가지고 참여 코드 번호 누르고 입장해 주시면 빠르게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오늘의 이슈 체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꼭 봐야 했던 이슈 어느 쪽으로 좀 시선을 두셨을까요? 오늘은 제가 좀 기분 좋게 주제를 선정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네. 사실 요즘 시장이 좀 말이 아니었죠. 말이 아니에요. 제가 별로 좀 선호하는 방법이 아니라 저는 항상 좀 이렇게 좀 좋은 종목들, 실제로 좀 근거가 있는 종목들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이제 우리가 이제 선취를 하면서 좀 기분 좋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류의 뭐 종목이나 섹터를 좋아하는데 사실 요즘에는 뭐 초전도체니 뭐 맥시니디 하다 보니까 좀 막 항상 조급하게 따라가고 변동성에 좀 휘말릴 수밖에 없는 그런 주제들밖에 좀 다루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뭐 시장이 이렇게 막 엄청나게 뭐 폭발적으로 좋은 부분들은 아니었다라고 생각하나 저는 뭐 그 중에서도 좋았던 부분들이 그러니까 과거처럼 막 좀 거품 있는 그런 테마들한테 극단적인 수급 집중이라던가 쏠림이라던가 이런 거는 많이 좀 해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오늘은 뭐 에코프로가 끄는 그런 시장도 아니었지만 전반적으로 부담이 좀 크진 않았죠. 그래서 뭐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도 반등이 나왔고 그다음에 오늘 제가 주제로 다룰 만한 네. 다루려고 하는 제가 사랑하는 우리 또 조선주들도 오늘은 좀 반응이 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네. 지난 뭐 조정이 있었을 때도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조정을 이용해서 과거에 준비를 못 하셨던 분들이 다시 이때라도 관심을 하자.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정답이 오늘은 좀 맞춰진 것 같아서 좀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지긋지긋하다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또 이 우리 조선주들을 올 하반기까지 우리가 관심과 애정을 많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조선주에 대한 얘기를 한번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항하면서 백고동 소리를 이제 제대로 울릴 거다 얘기해 주셨는데 워낙 전문가님께서 조선주 하면 내사랑 삼성중공업 얘기해 네, 주시니까 맞아요. 저는 이거를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얘기 좀 해주세요. 뭐 사실 더 막 되게 특별한 이슈들이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네. 항상 제가 이 조선주들을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실제로 보여지는 재무제표 안에서도 정답이 나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이제 막 좋은 기업들이 실적이 뭐 잘 나오고 잘 네. 나오고 잘 나오고 더 잘 나와서 주가가 이제 막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보다는 지금은 굉장히 드라마틱하잖아요. 그러네요. 2020년도에 영업이익 적자, 2021년도에 영업이익 적자, 근데 2022년도 네. 적자에서 2023년도에 이제 흑자 전환을 하면서 그러네요. 근데 이제 흑자 전환하는 속도도 굉장히 좀 빠르다라고 빠르네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이제 막 1분기, 2분기 실적이 나왔었을 때 또 역대급 수주를 통한 뭐 역대급 실적, 분기 실적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뭐 시장이 최근에 뭐 흔들리면서 조정은 나왔으나 주가는 여전히 좀 견고한 그런 상황이죠.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드렸던 스맥이라는 종목도 막 적자 했다가 올해 1분기부터 흑자 전환이 흑자 굉장히 전환하고. 세게 나오다 보니까 네. 뭐 지난번에 그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다른 로봇주들보다 요즘에 흐름이 그게 좋아요. 부각이 되면서 그러네요. 더 좀 강하게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그런 효과들은 조선주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1분기랑 2분기도 좋았지만 앞으로 뭐 3분기라던가 4분기에는 그 영업이익과 매출액의 상승 속도는 가속도를 좀 더 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재무제표는 뭐 그 어디 HD 거죠? 한국조선해양이라는 기업인데 마찬가지로 지금 뭐 연속 적자에서 이제 흑자 전환하는 이런 그림들이 그러네요. 나왔고 사실 뭐 주가 움직임의 변동성은 하나오션이라는 종목이 조금 더 좀 거칠게 나오는데 하나오션은 뭐 깔끔한 흑자 전환은 아직은 뭐 보여지지는 하나오션은 보여지지는 않지만 적자폭이 거의 많이 다 줄었죠. 그러네요. 그리고 뭐 작년 뭐 그 동기 대비해서도 확실히 뭐 절반, 2배 가까운 그 축소폭을 좀 보여주는 그림도 조만간 또 삼성중공업이 보여줬었던 그림들을 따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은 뭐 이번 달에는 굴곡이 굉장히 좀 많았었죠. 좋다라는 종목들도 조정이 많이 나왔었고, 그다음에 이제 거품이 끼어 있는 그런 테마주들만 힘을 좀 썼었는데 이제는 좀 전환이 되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도 이번에 뭐 엔비디아 실적 발표라던가 잭슨홀 미팅 일정이 좀 끝나면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긴축의 강도를 이렇게 막 세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과 좀 반등할 수 있는 기술주들이라던가 실적주들 이런 것들이 이제 다시는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좀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무슨 차트예요? 월봉 차트인데 네. 이제 조선주는 이제 탑3가 있잖아요. 앞서 네. 말씀드렸던 삼성, 그 중에서 중공업. 한국조선해양이라는 기업인데 제가 왜 이 월봉 차트를 가지고 왔냐면은 뭐 최근에 뭐 한 달, 2달 전에 조선주들이 좀 많이 오르긴 했어요. 네. 그래서 뭐 이제 고점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께 월봉을 좀 보면서 전반적인 좀 롱 추세가 과연 이게 지금 과열이 되어 있는 위치인 거냐 이런 부분들을 그거는 아니다. 좀 우리 시청자분들이 네. 보고 눈으로 좀 보고 느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월봉 차트를 이렇게 좀 보여드렸는데 뭐 깊은 바닥이 이제 뭐 쌍바닥이라고 이제 보통 표현을 많이 하죠. 그쵸. 쌍바닥을 찍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위쪽으로 돌파하는 올라가려는. 그런 시점이 있는데 쌍바닥 안에서도 정고점의 위치가 대략 뭐 16만 원 정도고 지금은 주가가 한 12만 원 정도밖에 안 되죠. 그래서 N자형 파동을 만들려면 일단은 여기를 이제 돌파를 해야 되는데 적어도 저는 이 정고점 구간대까지는 내용은 더 좋은데 아직은 주가가 좀 낮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실적이 재무제표가 1분기, 2분기에 개선이 된 거는 뭐 눈으로 보셨는데 실제로 이제 뭐 관련 지표들 같은 게 있잖아요. 뭐 통계 자료치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조선주들의 실제 신주 성과 지수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이제 뭐 30주 연속으로 계속해서 이제 상승세가 나오고 있다라는 내용도 뭐 굉장히 좀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글로벌적으로 LNG 그 운반선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과 이제 좀 경쟁 구도에 있어서 우리나라 조선주들한테 좀 유리한 게 기술력이 조금 더 좋은 것들 아니면 약간 친환경적인 것들 이런 것들에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기술력과 수주를 끌어낼 수 있는 능력들이 확실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뭐 지금 글로벌적으로도 친환경 선박이라던가 아니면 뭐 선박에서도 탄소 중립 이런 부분들이 강조가 많이 되고 있다 보니까 뭐 그런 경쟁력 앞에서도 충분히 좀 많이 앞서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그 하나오션이
2조 규모의 유상증자를 또 때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는 주가에 좀 부담이 되긴 했지만 뭐 그러면서 이제 뭐 매출은 30조, 그다음에 뭐 영업이익은 5조 이상 이렇게 좀 새로운 목표를 좀 제시를 하면서 이번 유상증자도 뭐 충분히 이렇게 부담스러운 내용들보다는 뭐 과거에 이제 뭐 다른 뭐 그 좀 모범 사례로는 저는 코스모 화학의 사례를 자주 좀 언급을 드렸는데 앞으로의 뭐 성장성을 위한 뭐 적절한 유상증자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 아니면 이제 뭐 하나오션이 받았었던 단기적인 부담감들 이런 것들도 이제는 좀 거쳐지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오늘 같은 경우는 조선주들이 반등을 좀 세게 해주기도 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기대하고 있는 또 전고점에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뭐 새로운 52주 신고가를 쓰는 그런 조선주 움직임에 오늘 또 신호탄이 되기를 좀 기대해본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이제 탑3라고 한다면은 삼성중공업, 그다음에 HD 한국조선해양, 그다음에 하나오션 이렇게 이제 세 종목은 저는 여전히 하반기에도 전망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 조선주들의 분위기가 좀 좋아졌을 때 뭐 이제 이 조선주들이 급등을 하거나 아니면 52주 신고가를 쓴다거나 이런 그림들이 나오면은 거기에 맞춰서 이제 움직이는 조선 기자재 종목들의 움직임도 있죠. 그래서 뭐 오늘 그런 기자재 쪽의 테마가 같이 오지는 못했지만 충분히 조선주들의 이런 상승세는 그 다음 후속타들을 끌고 올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를 한다.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을 같이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조선주, 조선기자재까지도 얘기해 주셨는데 뭐 주도주 딱 그러면 알겠죠. 조선업이겠다, 조선 섹터겠다라고 얘기가 좀 나올 것 같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저 지난주에도 공략주로 얘기해 주시고 46% 거의 껑충 뛰어 올랐단 말이에요. 이 주도주를 말 안 할 수가 없겠죠, 전무님. 네, 그러다 뭐 보니까 답은 정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답정 넣어, 그렇죠. 을이남이기 6월 7일에도 때문에 얘기했는데. 6월 7일이었나요? 네. 아무튼 뭐 저는 을이남으로서 삼성중공업을 여전히 또 강조를 드리고 앞서서 네네. 말씀드렸던 뭐 사실 조선주들은 다 같이 움직일 거예요. 그 탑3 종목들은 분위기를 또 같이 해주고 할 건데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이 세 종목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산다라고 하면은 뭐가 좋을까? 라는 관점에서는 저는 삼성중공업이 뭐 여전히 좀 월등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삼성중공업 처음 얘기를 했을 때도 지금까지 대장 역할은 HD 한국조선해양이 했는데 왜 삼성중공업을 가지고 왔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네. 저는 뭐 주도주 뭐 지금 당장의 대장도 좋지만 앞으로 올라갈 길이 좀 더 많이 열려 있는 종목이 내가 이제 그런 종목을 준비한다면은 그게 나한테 대장이지 않냐 이렇게 이제 좀 생각을 하는데 뭐 지금 상황에서도 삼성중공업은 여전히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제가 여러 번 방송을 통해서 똑같은 종목을 계속 강조를 드리는 게 뭐 조금 좀 그래 보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만큼 뭐 좋은 성과를 이미 내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조정 시에도 그런 안내를 드렸는데 오늘 또 기분 좋게 시청을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정골점 돌파에 대한 의지는 충분히 좀 확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지금 뭐 아무래도 좀 테마주판이 너무 좀 세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조금 더 죽어줘야 이제 좀 살아나겠다라는 생각은 하긴 하는데 그런 것들이 영원할 수는 없거든요. 충분히 또 과열이 되어 있고 급락의 종목들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매력은 뭐 충분히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첫 번째는 자막에 나가는 것처럼 실적에 대한 네. 부분들은 뭐 여전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요즘에는 또 이제 FLNG 수주 모멘텀 이런 것들이 나와요. 뭐 되냐 안 되냐 이러면서 뭐 악재가 나가기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기도 그렇죠. 하고 하지만 오늘 뉴스에서는 뭐 모멘텀은 여전히 살아있다 뭐 유효했다. 이렇게 이제 뉴스들도 나오고 하는데 뭐 저는 당연히 뭐 전망은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분위기를 굉장히 좀 잘 타고 있는 상황에서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조선 기업들이 선별적인 수주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조금 더 돈이 많이 되는 그다음에 좀 약간 고급화된 수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질이 좀 좋은 그런 수주들을 좀 더 더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FLNG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네 차트가 갑자기 넘어가서. 아무튼 그 삼성중공업한테는 굉장히 좀 더 양질의 그런 모멘텀이 네.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주가 상승률에 여력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 종목은 이제 하반기에 길게 보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이 월봉 차트가 뭐 항상 우리가 좀 보는 내용들이죠. 네. 과거의 고점 대비해서 힘든 시간을 너무나도 오래 기다렸고, 보냈는데 그랬고. 지금은 개선되는 속도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빠르다.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월봉의 차트가 지금 저 바닥에 머물고 있는 거는 지금의 가치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제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 월봉 차트를 조금 이제 구간을 확대를 해서 보신다라고 하면은 네. 자, 다음 그 월봉 차트 좀 볼게요. 최근에 이제 월봉이 나왔었던 뭐 그림입니다. 과거에는 뭐 이렇게 이평선에 묶여가지고 지속적인 뭐 이제 저항 구간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막 그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뭐 재무제표적인 해석들도 좀 있었었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실제로 돈을 벌고 그 다음에 흑자 전환이 되면서 주가에 이제 반영이 되죠. 그래서 첫 번째 목표로 했었던 월봉상에서의 기술적인 저항은 한번 좀 부딪혔고, 그 다음에 충분한 조정이 나온 이후에 아래쪽으로 지속적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좀 버티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은 한 번에 저항이 됐던 구간들이 재차 돌파가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위쪽에 뭐 그럴싸한 그런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정도의 탄력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은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월봉이다 보니까 이 하나하나 캔들이 이제 달이 끝날 때마다 이제 마감이 돼요. 그렇죠.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8월 달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럼 이제 이 월봉이 음봉이 여기까지 나왔는데 8월이 이제 몇 거래일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만큼 관리를 하고 꼬리를 달았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충분히 좀 의미가 있고 다음 달에 월봉을 기대하게 되는 그런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위치가 대략 한 9,300원 정도. 네. 이번 월봉에서의 최고점은 9,470원인데 이제 대략 뭐 저항 구간이 9,3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9,300원의 돌파가 된다라고 하면은 제가 기대하는 흐름들은 더 나아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치를 한번 가져보고 제가 9월 달에도 이 조선 뉴스들이 좀 나왔었을 때 좀 기분 좋게 얘기할 수 있는 삼성중공업이 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공업 러버답습니다. 그리고 공략주 아까 주도주로는 삼성중공업을 얘기해 주셨지만 유망주는 1승 얘기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종목 역시도 예전에 공략주로 얘기해 주시고 네. 7월 6일 얘기해 주시고 수익률이 무려 24%대까지 올라갔습니다. 말하는 종목들이 모두 다 수익률을 냈던 종목인데 하반기까지 계속 봐도 된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요즘에는 근데 사실 1승이 그때는 우리가 수익을 잘 내고 잘 먹고 잘 팔았었죠. 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좀 조정이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옛날만 못한 그런 그림을 보여주긴 했는데 오늘 조선주들의 반응이 나오면서 그렇다면은 조선주들의 반응이 나오고 다시 한번 재차 상승의 기회가 온다라고 했었을 때 뭐 종목은 낮은 가격에서 좀 다운이 되어 있었을 때 미리 좀 준비를 하면 뭐 훨씬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승은 뭐 LNG랑 이제 LNG 사업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좀 많이 받는 그런 기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이제 LNG 선에서 이제 강자이다 보니까 제가 좋게 보는 만큼 같이 또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차트는 1승의 주봉 차트예요. 주봉 차트. 그래서 이제 바닥을 다지고 우리가 이제 한창 신나게 매매했었을 때 이제 보여줬었던 이런 결과치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조정이 이렇게 나오면서 추세를 한번 단기적으로 깨긴 했었죠. 근데 이 구간이 아래쪽으로 이제 내려와서 보니까 거래량이 뭐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크게 의미 있는 구간은 아니었던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뭐 그런 좀 거품이 낀 테마주들을 제외하고는 좀 지지부진했었던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뭐 그 정도에 맞는 흐름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지지선이라든가 이평선의 뭐 추가 흐름을 깨지는 않고 뭐 지지가 나와야 될 지점에서 뭐 정확하게 좀 돌려지는 그림들이 나와주는 것 같고 한 가지를 더 기대한다라고 하면은 좀 더 좀 이제 우리가 확신을 가지려면은 차트적으로는 거래량이 이제 다시 한번 올라오는 그런 양봉이 짧든 굵든 윗꼬리가 달리든 그런 그림이 하나만 딱 나와주면은 조금 더 좀 믿고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뭐 해외에서 뭐 LNG 관련 뭐 공장 파업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뭐 일봉상에서도 최근에 또 부각을 한번 또 받아주기도 했었는데 뭐 여러 가지로 뭐 다재다능한 뭐 그런 이슈를 좀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 이 종목은 좀 끼가 있는 성격이라 자기 뉴스가 들어오면은 하루 만에 두 자리 이상의 양봉을 하루 만에 뽑아주는 경우들이 과거부터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20몇 프로 입절을 했었을 당시에서도 그런 끼를 좀 잘 살렸는데 일단은 아직까지는 완성된 차트가 되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걸리는 게 이제 제 동그라미를 쳐본 데를 좀 따라가 보시면은 밑에. 자 여기 첫 번째 여기는 이제
이 회색 선이 제 차트에서는 241평인데 네. 과거에는 여기가 이제 지지가 됐고 그다음에 올라가다 조정이 나왔을 때도 여기서 지지력이 나왔고 그다음에 올라갔다 내려가는 구간에서 지지가 나왔는데 지지가 이번에는 한번 뚫렸어요. 그러네요, 아래쪽으로 여기. 뚫리다 보니까 네. 지금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좀 힘이 더 필요할 것 아. 같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조선주의 힘이 좀 붙여진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돌파는 될 것 같은데 네네. 일단은 기술적인 부담감이 있으니까 이 차트적인 이런 특징들을 보면서 여기에 돌파 여부를 좀 보시면서 아니면 위쪽으로 좀 돌파 그림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네. 그 후에 뭐 추후 조정을 이용을 해서 음봉 매수를 해보시는 것도 저는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가격이 대략 한 3,700원 부분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네. 뭐 그거 가격을 좀 체크를 하셔서 차트를 보지 못하시는 분들은 종가 위주로 좀 돌파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눈여겨 보시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이 조선주들 안에서 또 좋은 결과치를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또 이렇게 세부적인 또 전략 잡아주시면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지지라인 잘 받고 있는지 3,700원 라인까지 다시 한번 반등해서 올라오는지 이 구간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략주 오늘 전문가님이 얘기해 주실 텐데 여기에서 공략주 힌트 첫 번째 좀 들어보고 여러분 정답을 한번 맞춰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힌트는 어떤 걸 좀 들고 오셨을까 좀 궁금하네요. 어떤 걸까요? 일단은 네. 우리 그 시청자분들께서 아시겠지만 저는 좀 사고를 좋아합니다. 사고요? 한 번 우리고 두 번 우리고 아, 사골. 세 번 우리고 제가 조선주를 강조를 드리면서 여러 번 또 수익을 냈던 것도 좀 네. 기억을 하시죠. 근데 오늘 공략주는 사실 조선 기업은 아니에요. 워낙 또 많은 얘기를 했었고 그쵸. 제가 얘기하고 싶은 종목들은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개별 종목을 준비를 했는데 우리가 과거에 또 좋은 결과치를 냈었던 네. 이 이데일리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실제로 또 많은 분들이 수익을 내셨었던 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뭐 핵심 키워드는 디지털 트윈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아래 우리 그 PD님께서 힌트를 좀 많이 써주신 것 같아요. 디지털 트윈으로 가는 길, 뭐 이렇게 해서 뭐 웨이 이런 단어도 써주시고 했는데 최근에는 이 디지털 트윈이 네옴시티 쪽에 대한 사우디 수주 이슈들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도 이용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들이 같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그림들이 차트에서는 좀 준비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힌트를 좀 많이 드렸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한번 먼저 맞춰서 이제 노란톡에도 좀 소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잠시 후에 제가 차트 보면서 기술적인 흐름들도 같이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트윈의 길입니다. 버스 타고 우크라로가 첫 번째 공략주의 힌트였고요. 아시는 분들은요, 정답 바로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 종목명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맞추신 분들 저희가 선물 푸짐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QR코드 타고 들어오시면 노란톡방 종목 상담 여러분들 받을 예정이니까요.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궁금한 사항 상세하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럼 종목 상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쇼미더스탁 시즌2 여러분들은 오늘 다비드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QR코드 타고 여러분들 들어오셔가지고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종목 상담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익절의 왕입니다. 화인 서키트의 12,000원 20% 비중이에요. 부탁드려요 라고 해주셨는데 알겠습니다. 바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화인 서키트 전문가님, 지금 뭐 매수가 단가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얘기 좀 들어볼까요? 아쉽지만은 지금은 뭐 좋은 구간은 지금은 좋은 건 되지 아니다. 못한 상황이 돼버렸네요. 네. 일단은 화인 서키트가 이제 뭐 그러니까 최근에 뭐 PCB 쪽이다 보면은 뭐 반도체라던가 뭐 이런 이제 좀 기술주들의 분위기가 올라갈 때 같이 좀 흐름을 타고 분위기를 좀 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이제 이 화인 서키트가 최근에는 그런 그림을 그러니까 좀
따라가지 못해죠. 그러니까 소외를 좀 많이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업의 내용이 어떻든 간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가 주식 가격 결정에는 굉장히 좀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저조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52주 그러니까 뭐 특징 이슈들을 찾아보면은 뭐 52주 신저가 얘기들이 좀 오히려 더 많고 이번 뭐 실적 발표에서도 좀 뭐 이제 적자 폭이 좀 늘어나는 그럼 좋지 않은 그런 실적 발표 내용들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좀 아쉬워진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분께서 매수를 어느 위치에서 그러니까 어느 날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기술적인 힘을 뭐 좀 같이 빌리셔서 그러니까 12,000원 부근이 과거에 이제 지지 구간이 되면서 주가의 단기 반등이 잘 나왔었던 그런 위치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노리고 이번에도 좀 저가 매수를 해볼까 약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근데 이 그림이 뭐 12,000원에서 지지 구간들이 막 나오고 막 버틸려는 그림들이 나오긴 했으나 다시 여기에서 이제 한번 이탈이 되고 그러니까 제대로 돌파를 못하고 내린 이후에 다시 저항받고 이런 그림들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 안에서는 뭐 시장의 분위기도 좋지가 않았고 그다음에 과거에 이제 이 12,000원을 기대했었던 투자자들의 심리들에서 포기 물량들이 나오면서 낙폭이 이렇게 좀 키워진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지금 당장은 이 종목이 올라갈 만한 뭐 개별적인 모멘텀이 팍 터지고 그러지 않는 상황에서는 뭐 언제 반등할지는 뭐 가늠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아쉬운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뭐 지금 뭐 구간에서는 단기적으로 막 더 깨지지는 않고 있으니까 뭐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저는 비중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다른 쪽의 투자처를 한번 찾아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당장의 손절가는 의미가 좀 없는 것 같고요. 반면에 지금 버티고 있는 지금 9,500원 부근 여기 안쪽에서도 지금은 이제 뭐 거의 일주일, 2주일 정도를 버티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매수세가 들어오지 못하면서 다시 한번 꺾이다 보면은 과거에 이제 지지가 이탈이 되면서 포기 물량들이 갑자기 출회가 된 것처럼 요런 이제 아랫길이 좀 다시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신다라고 한다면은 뭐 손절가를 지금에서는 조금 타이트하게 잡으시면서 미룰 때는 조금씩 또 뭐 반등과 마찬가지로 비중을 좀 줄여가는 쪽이 오히려 좀 현명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중을 조금씩 좀 줄여가 보자라는 또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이어지는 파트라슈님의 라운시큐어입니다. 4,500원에 20% 비중입니다라고 해주셨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종가에 비해서 굉장히 손실폭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본전까지만 와도 진짜 다행이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을까 또 걱정도 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시간은 많이 걸릴 겁니다. 왜냐면은 우리 시청자분께서 이 종목을 매수한 지 못해도 1년 반 이상 뭐는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가격을 보니까. 만약에 이게 비중을 늘리고 추가 매수를 추가 매수가 조금 더 들어간 상황이라고 하면은 뭐 시간은 더 뒤쪽이 되겠죠. 근데 글쎄요, 뭐 1년 이상 기다린 시점에서 이거를 단기적으로 해소를 하려는 거는 저는 욕심인 것 같고 근데 최근에 라운시큐어가 최근에 뭐 이슈도 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유행하는 뭐 테마라든가 뭐 양자컴 이슈가 있었을 때도 같이 부각을 좀 받고 있고 뭐 이런저런 뭐 해프닝이 나오면서 과거의 추세랑은 조금 달라진 그림들이 눈에도 보이잖아요. 주봉상에서도 가격 조정 충분히 나왔고 바닥에서 거래량 늘리면서 그다음에 이제 뭐 윗꼬리가 달리는 횡보 패턴 이거는 제가 종목을 매수하는 바닥에서 매수하는 관점에서도 좋아라 하는 기술적인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매수세를 잡으면 저는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1년 넘게 기다리고 어차피 좀 많은 시간을 투자한 상황에서 손실이 좀 깊다라고 한다면은 그만큼은 시간을 더 투자해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게 라운시큐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보안주는 앞으로 뭐 기술 성장력이 뭐 계속해서 좀 올라갈수록 뭐 모멘텀들은 새로 들어오는 재료들도 뭐 많이는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기술적인 아니면은 재무제표적인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의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뭐 흔히 요즘 유행하는 단어로 존버를 좀 실행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부담이 되시겠지만 지금은 좀 인내를 좀 더 하시는 편이 좋겠고 시간을 투자하면은 지금보다는 좋은 결과치가 나올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의 기다림을 좀 오래 가져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운시큐어에 대한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또 종목 상담 저희가 봐드렸고요. 또 여러분들 궁금하신 부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아까 또 첫 번째 종목에 대한 힌트 들어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뭐 우쿠라로라고 하면서 트윈 관련해서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첫 번째 그 힌트를 통해서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 참여 코드 번호 누르시고 종목명을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여러분들 종목 상담 봐드렸고요. 히든 공략주 흐름 어떻게 가는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다비드 전문가님의 히든 공략주 탑5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고려제강입니다. 8월 2일에 매수한 1회로 35.16% 최고가 수익률을 나타냈고요. 웨이버스는 지금 7월 18일에 매수했고 29.32%, 거의 30%에 육박하는 수익률을 보여줍니다. 신스틸, 오리콘, 케이프 역시 각각 20%, 13% 그리고 7%대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 종목들 더 큰 퍼포먼스 날 수 있을지 전략 하나씩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략주 안에서 첫 번째로는 오리콤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추천주였고요. 살펴보시면 수익률도 껑충 뛰어 오른 게 나옵니다. 13.87%의 수익률인데 일단 살펴볼게요. 매수 단가가 우리가 15,000원이었단 말이죠. 그런 거에 비하면 오늘 살짝 500원 정도 빠지긴 했지만 다시 한번 신규 진입도 괜찮다라고 좀 보시는지 뭐 아니면 들고 계신 분들은 전략 좀 어떻게 잡는 게 좋을까요? 네, 뭐 일단은 들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은 지금 좀 배를 아파하실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좀 시장이 변덕이 많이 심하죠. 제가 오리콘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좀 장기적인 재료 아니면 이제 뭐 성장주라든가 아니면은 뭐 가치주라든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 게 아니고 지난주에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와 초전도체랑 맥신에 휘둘리면서 사실 찍을 만한 종목들이 많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좀 뭐 이렇게 뭐 정치 테마 인맥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변동성의 재료를 가지고 있는데 차트가 만들어지는 위치에서 좀 맥점을 좀 공략을 해보자 이런 취지로 설명을 드렸었던 종목인데 뭐 기분 좋게도 좀 많이 흐트러지는 그런 주식시장 판에서도 뭐 단 2거래일 만에 좋은 결과치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월요일날 해드렸었던 제 윗꼬리 패턴 강의를 같이 듣고 공부하시고 제가 이 종목을 그 당시에 왜 그 우리 시청자분들께 추천주로 제시를 해드렸는지 왜 우리가 단기 수익 종목으로 목표를 했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복귀하고 공부를 좀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뭐 금요일 날은 다시 주가 조정이 나왔습니다. 뭐 대장주 오파스넷의 움직임을 좀 따라가는 그런 이제 좀 후발 주자의 그 움직임을 보여주긴 하는데 사실 차트와 현재 그림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아까 우리 앵커님이 제시하셨던 뭐 재공략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공략을 했었던 위치 아래쪽으로 좀 조정들이 좀 나왔었고 그 다음에 뭐 거래량이 크게 동반이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뭐 여기에서는 이제 이 차트 안에 있는 뭐 60일 이동평균선 13,600원 여기 구간을 좀 짧게 그 기준선으로 잡고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보여줬었던 끼는 확실히 좀 확인이 됐으니까 다음 파동과 그다음에 계속해서 보여지는 이 윗꼬리 패턴을 한번 또 추가 공략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뭐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단기적으로 또 좋은 수익을 내신 분들께는 축하드리고요. 뭐 오리콤에 제가 재매수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오늘은 더 맥점이 좋아 보이는 저의 또 신규 종목을 준비를 했으니까 거기에 이제 새로운 공략주가 필요하신 분들은 그쪽에다가 먼저 그 포커싱을 좀 맞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신규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다시 재매수도 아니면 다시 들어가는 것도 괜찮다 또 얘기해 주셨고 웨이버스 볼까요? 7월 18일에 29.32%의 고가 기준 수익률을 나타내기도 했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조금씩 올라가는 움직임을 보이는데 이게요, 그 디지털 트윈 뭐 관련한 뭐 네옴시티 공략 주기도 하죠. 네. 우리 맞죠? 시청자분들은 너무 많은 걸 얘기했나요? 이 종목의 차트를 한번 좀 네. 잘 따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버스라는 종목인데요. 일단은 제가 그 당시에 이제 7월 18일 공략주라고 나왔으니까 7월 17일 날 월요일 방송을 통해서 제시를 드렸었던 종목이죠. 제가 강조를 하고 있는 바닥에서 보여지는 윗꼬리 패턴이 차트 안에서 나아지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사실 뭐 종목들을 좀 가치 종목들을 가지고 가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시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차트가 만들어지는 개별적인 테마성, 단기성 종목들도 같이 좀 병행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종목이라고 해서 꼭 지금 당장 과열이 되어 있고 막 지난번에 상한가가 나왔었던 아니면 뭐 급등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 재차 돌파가 된 이후에 지속적인 윗꼬리와 그다음에 저점이 깨지지 않는 이런 지지 구간들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의 의지와 돌파 의지가 보이는 차트가 되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차트와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공부를 하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찾았다라고 한다면은 이걸 역으로 이 종목이 왜 이렇게 수상하게 움직임이 나오지? 이 종목의 메인 주포들이 좀 매집의 단계들이 좀 보여지고 의심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역으로 명분이 될 만한 내용들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 당시에도 제가 디지털 트윈이라는 내용들을 좀 강조를 드렸었고 그때 이후로 뭐 한 3번 정도의 급등이 나오면서 뭐 20% 이상의 수익을 내는 데는 충분히 또 좋은 액션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종목이 지금 뭐 과거의 수익 이후에 조정 구간들도 충분히 나오고 음봉으로 빠질 때 거래량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종목이 다시 좀 부각이 될 만한 위치를 찾는다라고 했을 때는 거래량이 다시 늘어나고 있는 지점에서 이때 방향성을 보셔야 되는데 이때 방향성이 위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AS에 대한 답변과 그다음에 추후에 또 기대감에 대한 내용들은 이 정도면 충분히 설명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웨이버스는 앞으로 또 좋은 그림들이 나와줄 것 같습니다. 웨이버스는 더 좋아질 거다 앞으로가 또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데요. 이 종목 삼성중공업입니다. 오늘은 8,610원 종가를 형성했던 종목인데요. 사실 HESD 엔진, 뭐 이런 규모 엔진 공급을 한다, 뭐 얘기들도 있었고 이 종목은 뭐 하반기까지 끌고 가라고 했잖아요. 네. 뭐 12월까지 볼만하다라고 하셨으니까 목표 주가를 좀 높게까지 얘기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뭐 사실 12월이 될지 아니면 뭐 그 전에 제가 생각하는 목표가가 달성이 될지는 뭐 두고 봐야겠지만 일단은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뭐 8,600원 정도가 나와 있으니까 종가가 일단은 뭐 10,000원 돌파를 일단은 뭐 첫 번째 목표로 지금부터는 또 준비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상성중공업을 너무 얘기를 많이 해서 뭐 이거는 뭐 지금 오늘의 일봉 차트가 돌려지고 그 다음에 오늘 조선주들의 힘이 좀 들어갔다라는 것 정도만 이제 뭐 체크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뭐 앞서서 뭐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기 때문에 뭐 AS는 뭐 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야, 얼마나 또 자신감이 이렇게 남아있는지 목소리에서 느껴집니다. 10,000원까지 보고 계신데요, 1차적으로. 참고하시고요. 오브젠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챗 GPT 뜨면서 관련해서 뭐 네이버 클라우드 관련한 또 모멘텀으로 또 오르기도 했던 종목인데 이게 뭐 하이클로버 관련해서 또 올랐다가 또 끝나니까 빠졌다가 이런 거를 좀 테마주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모멘텀에 가장 뭐 예민하게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뭐 정직하게 움직임은 나왔는데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사실 흐름이 높게 안 나와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아쉬운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24일이 하이퍼클로버 X가 나오는 그런 날이었는데 이 전에 어느 정도 기대감은 붙였으나 시장이 좀 많이 흔들리고 초전도체랑 뭐 맥신 이런 종목들의 비정상적인 수급들이 너무 쏠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힘을 더 못 받지 않았나라고는 뭐 좀 다소 좀 아쉬운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일정 이후에는 아무래도 재료가 소진이 되다 보니까 주가가 빠지고 지금은 좀 아쉬운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뭐 이차 매수위에 분할 매도까지는 진행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면 뭐 들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좀 마이너스가 생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매도를 뭐 대응을 안 하시고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일단은 결과론적으로 뭐 만약에 손절 타이밍을 놓쳤다라고 하면은 좀 시간이 더 걸린다 하더라도 가져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아니면 공략했던 위치가 바닥에서 이렇게 막 많이 과열이 되어 있는 위치는 아니거든요. 이 종목도 충분히 가격 조정 나오고 바닥을 다지는 구간에서 위아래 이제 변동폭이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하이퍼클로버 X의 출시 이벤트는 끝났지만 앞으로 이제 뭐 네이버가 가져갈 뭐 성장력이라던가 아니면 추가적으로 나올 이슈들은 아직은 뭐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AI 쪽에도 오늘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로봇주와 함께 분위기들이 괜찮았는데 뭐 이렇게 지금 일정이 지나면서 나왔던 재료 소진에 대한 부분들 여기에 대한 조정이 끝난다라고 하면은 반등의 변동성도 충분히 또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아쉬운 그런 상황입니다. 뭐 매도를 아래쪽에 사셨다라고 하시면은 제가 좀 더 좀 좋은 종목과 오늘의 종목으로 뭐 충분히 그 배 이상으로 이제 좀 뭐 복구에 회복에 도움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타이밍을 놓쳐서 가지고 가고 싶은데 나는 어떻게 하면 좋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께는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참고를 하면서 저랑 같이 좀 더 파이팅하고 으쌰으쌰 하면서 이 오브젠이라는 종목을 시간을 조금 더 좀 투자를 해볼 것을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오브젠 조금 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랄게요. 여기까지 공략주 리뷰를 드렸고요. 히든 공략주 힌트 첫 번째, 디지털 트윈의 길. 왜 버스 타고 우크라로라는 좀 긴 힌트를 주렸고요. 두 번째 힌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듣고서는 사실 모르겠다 하신다면 두 번째 힌트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어떤 힌트인가요? 이거를 듣고 모르신다라고 하면은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고 투자를 하면 안 생각을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하는데, 것 같은데 그래도 만약에 주신다면요. 아직도 모르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좀 개인적으로 서운할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네. 왜냐면은 제가 이 종목은 이번 시즌에서도 뭐 좋은 수익률을 기록을 했고 그 지난 시즌 방송에서도 이 종목을 추천드려서 상한가를 또 달성하고 그 이상의 상승률이 나왔었던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봤었을 때 이 종목은 확실히 좀 타이밍만 잘 잡으면은 단기간 안에 수익이 잘 나는 끼가 있는 종목인 거는 좀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뭐 지금 추가적인 이슈라고 한다면은 요즘에 그 뉴스에 지금 뭐 LH 뉴스도 나오고 이제 뭐 부실공사 뭐 뉴스들이 좀 많이 나오죠. 뭐 직접적으로 이렇게 막 그런 거를 이제 언급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서 이 기업이 이제 뭐 다른 그 몇 개의 기업들과 이제 지금 MOU를 체결을 하면서 부실 시공 방지를 위한 뭐 건설 현장 위치 기반 뭐 시스템을 뭐 이제 좀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그쪽 사업으로도 같이 진행을 한다라는 내용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뭐 디지털 트윈이라는 자체가 뭐 이런 이제 좀 뭐 건설업 안에서도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뭐 메타버스 쪽 아니면 뭐 그쪽으로만 이제 한정되게 볼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테마의 범위가 굉장히 좀 그 넓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모멘텀을 받을 만한 그러니까 좀 주가의 그 주포들의 움직임이 보여졌었을 때 갖다가 붙일 만한 명분들은 충분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실공사 개설거라 영상기록 시스템의 MOU. 이게 두 번째 힌트입니다. 일단 여러분들 이때쯤이면 아셔야 된다고 하는데 막 찾아보시면서 이 종목이구나 생각 드시면 QR코드 스캔해서 바로 여러분들 정답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선물 푸짐하게 드릴 테니까요. 잠시 뒤에 그러면 공략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든 공략주 첫 번째부터는요. 디지털 트윈길 버스 타고 우크라로가 첫 번째 힌트. 두 번째로는 부실공사야 개 섰거라 라는 두 번째 힌트였는데요. 세 번째 힌트까지 마지막으로 좀 들어보고 바로 공략주 오픈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힌트까지 좀 드리기에 전문가님 이거 뭐 네. 고민 많으셨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다 알아야 되는데, 그렇죠? 네, 이거는 사실 PD님이 너무하셨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힌트에 너무 뭐 쉽게 그냥 뭐 다. 종목명이 다 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쵸.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까 우리가 좀 봤었던 그런 AS 종목들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면서 제가 좋게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 제가 좋아하는 바닥에서 보여지는 윗꼬리 패턴이 아직까지도 지속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사실 요즘에는 뭐 종목들이 변동성이 좀 많이 나오죠. 그러면서 차트가 만들어지고 끼가 있는 종목들의 단기적인 타점을 보고 그다음에 수익 줄 때 빨리 먹고 나오고 이런 전략들도 충분히 동반이 되면 좋은 시장이고 그런 게 없다라고 하면은 시장에서 소외감을 좀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월요일 날 방송 나오는 타이밍에 운이 좋게도 또 좋은 맥점과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종목을 다시 고르고 가지고 왔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끼라는 것은 과거에 뭐 한 번에 하루만
초반에 뭐 25%, 20% 이상의 상승률들을 많이 보여줬었고 그다음에 조정 시에는 거래량이 힘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방향이 위쪽으로 가고 변동성은 잘 나오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충분히 노려볼 만한 이유는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오늘 온라인 무료 방송을 통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이제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런 이제 가격적인 전략들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탕 가능한 끼 있는 종목이다. 뭐 사골처럼 계속 우려 먹어도 좋다는 건데 시청자분들이 지금 뭐 노란톡방에 은하수님 웨이버스, 추리닝 안경네오님 웨이버스, 뭐 대원화성 종목 상목도 있고요. 뭐 웨이버스네요. 지키미님께서 모두가 웨이버스를 외치고 있습니다. 자, 그게 맞다면 이 종목 왜 가지고 오셨는지 바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 어떻게 되나요? 네, 뭐 정답은 저는 하도 많이 얘기를 해서 이미 제가 종목명을 얘기한 줄 알았습니다. 웨이버스라는 종목이고요. 네, 뭐 앞서서 사골버스네요, 사골버스.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이번에도 저한테는 또 좋은 수익의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도록 하면서 오늘 제가 온라인 무료 방송을 또 잘 준비를 했습니다. 또 좋은 종목과 좋은 얘기와 또 좋은 강의 교육들을 준비를 했으니까요. 뭐 짧고 굵게 1시간 동안 또 이어가서 우리 시청자분들 이번 주에도 또 두 자리 수익률 기록할 수 있게 제가 같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잘 가는 종목은 2번, 3번, 4번 들어가도 다 수익 주잖아요. 그런 느낌 아시죠? 원하시는 분들 어떻게 전략 잡아야 되는지 알고 싶으시다면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의 라인업 먼저 화면으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은 시장을 이기는 주도주 집중 매수 전략 적풍우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프로그램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부분 기억해 주시면서요. 행복한 저녁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